반갑습니다. 네, 아침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어떻게 좀 식사가 마음에 드시죠? 네, 되게 맛있죠. 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정신과 브랜드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좀 여러분한테 창업을 하시든 아니면 또 창업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이제 개인적 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부분이라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 그다음에 세 가지 정신이 어떤 건지, 그리고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키우는 다섯 가지 원리,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패밀리고요. 예, 열심히 요놈은 중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갔습니다. 막둥이. 네. 예, 큰애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됐고요. 네. 그렇게 저희 가족이고요. 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잘 회전할 수 있도록 퀴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풀어볼 건데요. 네 개의 직선을 이용해서 9개 점을 끊어지지 않고 연결하기. 예, 아마 여기 대부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예, 네 개의 직선을 이용해서 9개 점을 끊어지지 않고 연결하기.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개의 직선이에요. 직선. 곡선이 아니고 직선입니다. 9개 점을 끊어지지 않고 연결하기. 퀴즈인데 갑자기 더 머리가 더 아파지는. 네. 맞추신 분은 예, 저기 그 계란을 하나 더 드리도록. 아니, 우리 선물 혹시 선물 있나요? 예, 예, 네. 예. 혹시 해보실 분 있으세요? 계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안 깨놨습니까? 예, 한번 네 개의 직선입니다. 네 개 직선. 네, 불가능해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네, 직선. 어, 그 고정된 생각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누구? 트라이. 네? 점은 안 옮겨요. 점은 옮기지 않습니다. 예. 해보실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실눈 뜨면 되나요? 네. 여기서 제일 젊으신 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또 그래도 좀 자신 있으신 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 돼? 됩니다, 됩니다. 예. 예, 점을 옮기면 모를까? 아닙니다. 우리 저기 대표님 한번. 다섯 개가 나오나요? 네. 안 돼요? 아, 안 돼요. 되면요. 자, 해보겠어요. 계란. 예, 알겠어요. 계란 걸었습니다. 자, 떡이에요? 네, 웬 떡인가? 자,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죠. 되죠? 아, 어떻게 끊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네 개잖아요. 예, 자, 네. 아, 예, 예, 말씀해 보시죠.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제2의 방법이. 예, 있어요. 예, 그 패턴은 비슷하고요. 이렇게도 하시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아주 넓게 이렇게 Z로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요거 때문에 그러셨어요. 네모 박스, 그쵸? 네모 박스 안에 이 선을 맞추려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질문은 네모 박스 안에서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쵸? 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제한된 생각의 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깨야지 문제가 풀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 그렇죠. 자, 여러분은 지금 다 뭘까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뭔가 뭐 일을 하고 또 어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창업을 하시는 저 대표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은 지도자에 있습니다. 와, 지도자요? 라고 했을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여러분은 리더의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에게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동창이나 이런 모임에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될까요? 대부분 다 그룹을 주도하는 주도자, 다른 말로 리더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점점 리더의 위치에 다 올라서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크기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것뿐이죠. 그렇죠? 이해 좀 되시나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연해야 되는 거죠. 틀에 박힌 생각을 하기보다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뭐가 풀릴까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창업을 한다, 내가 가게를 운영한다, 그랬을 때 중요한 세 가지 정신에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상품이 있겠죠. 음식을 하는 사람은 음식의 상품이 있을 것이고 짜장면집을 하는 사람은 짜장면 상품이 있고 뭐 고주파를 하시는 분도 그런 다 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위에 내가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 옷을 입은 그 부분을 좀 같이 연결해서 오늘은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5기, 6기쯤 돼 가니까요. 제가 똑같은 강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편차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약간 융합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의 비즈니스에 뭘 담아라? 가치와 정신을 담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은 어떻게 생각?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오일 중에 제일 좋은 오일가 머니 오일이고, 그렇죠? 다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돈과 뗄래야 뗄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비즈니스가 있어요. 크게 첫째는 뭐냐면 돈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있고요,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다시 말하면 돈이 되면 투자도 하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도 있어요. 그렇죠? 공익에 관한 것들도 있고 어떤 심지어는 돈은 안 되는데 그 아주 유익한 상품을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점자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이 이런 시계인데 이 시계가 이렇게 딱 누르면 이 점자로 쫙 이렇게 탁탁 치는 그런 걸 만들어낸 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 팔아봐야 돈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요즘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업이 엄청 잘 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어떤 그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상원인가 하원인가 하여튼 그런 분이 손녀가 이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너무 잘 돼가지고 투자 펀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가요 엄청 떴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비즈니스에는 돈만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돈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에는 한계가 있나요? 어떤 한계가 있나요? 네,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 그래요? 엎어봐. 예. 한 번은 엎어봐야 정신이 좀 차리는 거죠. 여러분 돈을 쫓는 비즈니스에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자 보니까 그거 이외가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더 유익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혹시 요번 아시는 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넘어갔네. 자, 요번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죠. 고모영 씨. 이분이요. 2018년도부터 이그 메밀꽃필 무렵이라고 하는 식당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연매출 몇 억이 나오냐면 10억이요, 10억. 엄청나죠? 연매출 10억이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도 그 매출이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더 늘어났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고명환 이 사람은요, 요즘에 책을 많이 읽는 작가, 또 책을 많이 읽는 것을 뿐만 아니라 독서 운동도 일으키고요. 작가로서 또 강사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 사업가로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개그맨 하면서 네 번의 사업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네 번 엎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그리고 이 네 번의 사업하면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사업도 망하고 또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물음을 질문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 왜 실패했을까? 이제 마지막 이것까지 실패하면 나는 이제 끝난다라고 했을 그때에 이 사람이 어디서 해답을 찾았냐면 책을 읽는 데서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나는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둘째 나는 남의 말만 듣고 창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뭐라냐? 비즈니스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냐? 첫째, 대부분이 물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스템과 제도가 있다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네, 정신과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분이 내가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문제를 풀까요? 여기서 문제를 풀어요. 원가를 절감하고 인건비를 뭐 깎고 아니면 사람을 내보내고 하는 데서 뭐 할까요?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이 지금 청년들은 대부분 육지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저 요즘에 있냐면 요즘에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매스컴에서 안 좋게 때리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관광업소 하시는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업소에 있는 매장 분들이 한국 사람을 쓰려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사람도 잘 구해주지 않으니까 누굴 썼을까요? 예, 중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말도 서투르고 중국 사람들이 어떨까요? 서비스가 좀 잘 안 좋아요. 저도 중국에 여행 갔는데 제일 놀랬던 건 뭐냐? 이게 환전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딱 줬는데 돈을 이렇게 던져요. 나한테 이 사람은 나한테 왜 감정 있지?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왔는데 서비스는 불친절하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비싸게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디서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물, 물질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가치인데 여러분 요즘에 통닭집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요즘에 그 학생이고 또 그 퇴직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이고 지금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창업합니다. 그럼 창업하면 대부분 뭐 할까요? 치킨집 하고 뭐 할까요? 커피숍. 근데 지금 커피숍, 치킨집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세츄레이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포화 상태라서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베스킨 31이나 아니면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 뭐 그런 거 하시면 여러분 프랜차이즈로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가맹비가 몇 억씩 나가요. 거기다 인테리어 별도고.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치킨으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성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요. 이 닭을 튀기잖아요. 그럼 안 좋은 게 뭘까요? 튀기면서 그 닭 튀기는 기름이 이제 변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름을 어떻게 할까요? 재사용해요. 예. 그런데 이분 어떻게 할까요? 그걸 싹 빼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튀기고 나면 이물질이 주변 튀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 사진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블로그에다 올렸어요. 그걸 몇 개월 동안? 3개월, 4개월. 그런데 3개월, 4개월쯤 돼서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여러분 같으면 어느 치킨집을 시키겠습니까? 똑같은 거면 깨끗한 데 가겠죠. 그래서 됐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단순히 뭘만 파면은 물건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뭘 팔아야 돼요? 정신과 철학을 내 제품과 물건에 뭐예요? 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2024년 9월 4일 날 아시아 경제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북 정읍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많이 인하할 예정이니 최소한으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고 그 사연을 라디오에다가 올렸고 라디오에서 그 방송을 들은 사람이 이제 신문까지 난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 주유소를 이용하시겠어요? 이용하시겠어요? 이용하죠. 그렇죠? 왜요? 왜 이용하시겠습니까? 양심적이고 소비자를 배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가요? 신뢰가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거기 가서 저도 제주도지만 가가지고 저런 데 있으면 가서 주의하고 쉽죠.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비즈니스 하는 데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질 판매, 시스템, 정신과 가치. 그래서 진짜는 다 어디다? 이게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 여러분 삼성폰하고 애플폰이 있거든요. 삼성폰과 애플폰은 보면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디가 더 돈을 지금 더 잘 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가치를 팔았어요. 거기에는 예쁘다, 멋있다,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그 뭔가 이렇게 아이콘도 있고 그 사람 추구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혹시 아이폰 있으신 분? 오, 아이폰 있으시네. 그렇죠? 아이폰이세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뭐예요? 아이폰이에요. 네. 이게 있어요. 아이폰을 왜 쓰세요? 방송 촬영하려고. 아이폰 왜 쓰세요? 배터리가 오래 가요. 근데 삼성이 진짜는 더 오래 가요. 근데 실제 개면은 삼성이 더 오래 가요. 신뢰가 있어요. 그렇죠? 왜 쓰십니까? 네. 왜 아이폰만 계속 쓰세요? 네. 지금 뭔가는 설명할 수 없는데 지금 계속 그거를 써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한테 물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아이폰 같고요. 다른 것도 연결돼요. 편하게.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예뻐.
디자인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죄송하지 우리나라 분위기라 죄송하지만 뭐냐면 공장에서 나온 느낌이 들어요. 예, 이게 브랜드를 하시는 분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떤 이미지를 가지냐, 어떤 가치를 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어조잡을 찾을 수 없어요. 물질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여기서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주유소 가시면요. 사람들 더 오게 하기 위해서 뭘 줘요? 생수나 커피를 주려고 해요. 이게 다 뭐에 관해 물질적인 부분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요소예요. 뭐가 중요하다? 바로 이거.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테팔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아시죠, 여러분? 주방, 가정용품 거기에 그 CEO인 팽경인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요, 그 IMF 때 그 테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어요. 그 IMF 때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후레판하고 테팔 후레판하고 어느 게 더 비쌀까요? 테팔이 비싸요. 최소 10,000원 이상이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뭐라고 해도 테팔은 가전 세계 넘버 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 CEO인 이 팽경희 대표님은요, 요걸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 중심? 주인 중심.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란 거예요. 자,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바로 그럼 주인이 누구냐? 주인 누굴 것 같으세요? 직원들, 또 거래처 사장님들, 그리고 고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통계 자료를 냈는데요. 어, 매년 4만 개 정도의 그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을 하는데 그 중에 딱 4%에서 5%만 남는데요. 10년 후에. 왜 그 기업만 남았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거죠. 자, 어제 저희가 핸드피스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더 좋은 걸 개선하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수도 있죠. 야, 내가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당신들은 쓰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아주 그게 안 되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실패했는가를 봤더니 기술자의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자의 마인드는 뭐냐면 고객을 내가 좋은 제품 만들었으니까 당신은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할까요? 현장 중심.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걸 따라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업만 10년이 넘어도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아까 그 주유소처럼 뭐라고요? 지금 고객이 내가 넣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넣었는데 내일 그 휘발유 가격이 인하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루만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거를 배려해줬던 중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어떤 마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누구 중심? 고객 중심.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 이걸 정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두 번째는요. 은유를 알면 돈이 보인다. 조금 더 와닿으려고 원래 길이 보인다 했는데 돈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유가 뭐죠? 은유? 은유. 은유. 여보세요? 은유가 뭘까요? 은유. 갑자기 국어 시간 했던 선 그렇죠. 그 은유가 뭐냐고요. 그 은유. 비유하는 거. 그렇죠. 대표적인 단어가 그 문장이 있죠. 혹시 은유법의 대표적인 꽃. 당신은 꽃입니다. 어우, 좋죠. 김춘수의 꽃. 그래 너무 좋네요. 예. 한번 외워보실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생각나실 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아마 국어 시간에 요거는 다 배우셨을 거예요.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너를 불러줌으로써 꽃이 되었다.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아, 예. 어쨌거나 꽃이 되었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내 마음은 마음은 호수요. 자, 여기에 마음과 뭘 연결했나요? 호수. 호수를 연결한 거야. 자, 내 마음은 쓰레기요. 내 마음은 라면이요. 내 마음은 콘크리트요.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호수라고 하는 걸로 하니까 되게 뭐가 될까요? 잔잔한. 잔잔하면서도 뭔가 여운이 남고 이렇게 오죠. 이게 바로 은유예요. 자, 마음과 호수를 연결했던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연결과 창의력 그리고 뭐가 있는 거예요? 공감이 있어요. 세 가지. 연결, 창의력, 공감. 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뭘 연결했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여러분 쓰레기를 연결하실 거예요, 콘크리트를 연결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호수를 연결할 거예요. 거기는요 수많은 대안 중에 하나를 연결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반짝반짝거리는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하여금 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감.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연결할 줄 알고 창의력과 공감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요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제록스라고 하는 복사기예요. 자, 이 제록스가요, 엄청나게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제록스에서도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뭘 개발했냐면 요걸 개발했어요. 요게 뭔지 아세요? 쓰레기통이에요. 이게 뭐냐면 뭔가 이제 제록스에서 그 당시에 컴퓨터 나오기 나온다 얼마 전인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싹 모아두는 그런 기능을 여기다가 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제록스 임원들이 딱 보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야, 뭐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그 기술이 그냥 묻혀버렸어요. 근데 이 기술을 활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 기술을 활용하신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분이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이걸 활용했어요. 그래서 맥켄토시라고 하는 이 컴퓨터 요구를 처음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컴퓨터에는 이 다음부터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휴지통 기능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자, 이 스티븐 잡스는요, 제록스의 그 엄청난 대기업이고 거기에 만들어냈던 이 그 휴지통 기능을 임원들은 버렸지만 스티븐 잡스 그거를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컴퓨터와 뭐를 했었어요? 연결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스티븐 잡스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겨요. 뭐냐면 요겁니다. Creative is just connecting things. 뭐냐? 창의력이란 결국 뭐 하는 거다? 연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애플폰은요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연결이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폰이 뭐 태블릿, TV 뭐 여러 가지가 다 연동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정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만들어내는 창조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새롭게 연결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유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요거 한번 해보시죠. 자, 팥빙수 좋아하시나요? 자, 여기에 본질이 뭔가요? 네? 팥, 빙수, 또 시원함. 본질이 뭐예요? 여기서 팥빙수의 본질은 팥인가요? 얼음. 얼음이죠. 자, 얼음에다가 팥을 올려놓으면 팥빙수. 얼음에다가 애플을 올려놓으면 애플 빙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다? 얼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에 뭘 아시는 게 중요해요? 본질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제주도에는요 순두부집이 굉장히 그 유명해요. 일품 순두부. 여러분 혹시 드셔본 분 있으세요? 아 있으세요? 아 이거 맞아 제주 사시니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일품 순두부를 가보면요, 요렇게 메뉴판이 되어 있습니다. 순두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연결을 했어요. 뭐랑 연결했냐? 요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해물, 섞어, 굴, 조개 쫙 다 뭐 한 거예요? 연결한 거야. 순두부에다가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자, 여기는 순두부에다가 뭔가 연결한 거고, 요거는 뭘까요? 순두부 함께 있으면 빛나는 것들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기 이제 밥 먹는데 여기 있는 거죠. 계란말이 아니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함박 스테이크 같은 것들은 부모님이 같이 이제 애들 먹으면 좋은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주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고주파랑 뭔가 연결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도 시스템이 있어요. 뭐냐? 전 메뉴 포장 가능. 그다음에 무조건 돌솥밥, 6가지 반찬 제공.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순두부 하나에도 시스템과 경영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서울에 가신 분 중에 요거 있으신 분 본 적 있었나요? 혹시 한육강 가본 적 있으세요? 네. 나중에 서울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광화문에 가면요 이게 엄청나게 떴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게 외식업계 종사하시는 분 중에 막 요즘에 뜨는 분인데 요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반으로 잘랐어요. 음, 뚝배기를 반으로 잘라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이걸 누가 생각해냈을까요? 요분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뭐냐? 저랑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고기는요 거기서 다 거기에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는 뭘 입혔다? 아니요 뚝배기를 입은 게 아니고 문화를 입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소비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즐기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컨셉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뭐냐? 여러분 혹시 킹스맨 혹시 영화 보신 분 있나요? 거기에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왕족 같은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기 보면 요 의자가요. 여기가 왕의 의자예요. 요 뒤에 왕관처럼 뭐 이렇게 좀 돼 있죠. 그렇죠?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주문을 해요. 근데 여기 최소 오더가 얼마인 줄 아세요? 최소로 해야 될 오더 금액이 있어요. 여기 앉으려면 20만 원, 100만 원. 그걸 주문해야 저기를 앉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어, 고기를 팔지만 플러스 뭘 판다? 문화. 고기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뭘 연결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고객에게 이익의 20%를 돌려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비즈니스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 있죠.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한계가 많다는 것들을 아까 설명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하게는 못했지만 여러분 돈만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는요 사람들에게 아 저기는 돈만 추구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와 주인이 배려를 해주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 돈줄 내줄 거야 라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정말 가치를 추구하면 야 잘 팔아줘야지 하고 사람들이 아주 목마른 시대에는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돈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는요 슬로건이 이런 거예요. 달면 뭐한다?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존하는 살아있는 마케팅의 아주 최고봉이 누구냐면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책에 네모가 마케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마케팅은 절대 뭐하지 않다?
이기적이지 않다. 돈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마케팅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돕는 무슨 행위다? 후한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모든 시대의 모든 업종의 최고의 마케팅은 뭐 하는 것이다? 공짜로 주는 것이다. 그래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예. 여기 비바도 엄청 주잖아요. 막 주는 거죠. 주죠. 예. 그래서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뭐냐?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것이다? 구하려고 애쓰는 돕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최대한대로 도와주려고 애쓴다면 그 손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나는 고객에게 뭘 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즘에 제가 백종원 얘기는 뺐는데 백종원이요. 옛날에 골목 식당에서 갔을 때 그 홍탁집 아들에게 막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안정 잡았을 때 이 얘기를 하나 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고객에게 20%를 돌려줘 그러죠. 아 그럼 왜 어떻게 20% 돌려줘? 현금은 돌려주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매장을 더 편안하게 인테리어도 바꾸고 식기도 바꾸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주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남으면 무조건 다 인마에 포켓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걸 다시 모아놨다가 베풀어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데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그런 데는. 예. 뭔가 고객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 보면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잠언에 보면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인날이 과도히 아껴도 뭐 할 뿐이다? 가난하게 될 뿐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나눠주는데 더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돈은 여러분 잘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성경적 재정 교육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기서 몇 분도 지금 하셨고 또 다시 하실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돈이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그건지 아세요?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내 돈이 내 돈 내주면 쓰는 내 돈인데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 요때 되면 다 알아요. 언제일까요? 죽기 직전에 가면 내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 알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아시는 분이 엄청난 많은 재산을 남겼는데 지극히 구두쇠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도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 모든 재산은 한 푼도 가져감이 없이 다 두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상 갔다 오신 분이 이런 얘기더라. 아유, 그거 그렇게 많은 돈은 그냥 어 사람들에 나눠주기 싫으면 자식들한테나 주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재산이 50%가 국가에 다 귀속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자, 여러분요, 돈은요, 우리가 뭘 알았냐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아는 게 첫 번째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돈의 무서운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 드림하고 나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빵 굽는 사람보다 빵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도덕적 영적으로 파산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모님보다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더 사랑스러울 때 어떻게 할까요? 예, 벌써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한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요 돈의 무서운 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11조 또 드림과 나눔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드림과 나눔은요. 놀라운 뭐가 될까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부자는 몇 대를 못 간다? 3대를 못 간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가 돈을 잘 관리하면 너 후손까지 계속 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말로 얘기하죠. 그러면 부자는 3대를 못 갈까요? 예? 더 갈 수도 있나요? 4대까지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주 채부자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요, 400년을 부자로 살았어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경주 채부자 댁은요, 육훈이라고 하는 가훈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를 볼 때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말아라. 며느리들은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400년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육훈이었어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육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게 다 중요한 내용이죠.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 하지 말아라. 옛날에 진사이상 올라가면 어떠니까 정치 풍파해가지고요. 지금도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 정치 보복 다 하잖아요. 안 한다고 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뭐 사화처럼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 진사이상을 하지 마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만석 뭐 이런 쪽이죠. 과객의 후에게 접대하라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소장료의 배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장농이 있고 지주가 있잖아요. 지주가 이제 이렇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면은 소장농 열심히 이제 밭을 읽어 가지고 이제 수확을 거두면 몇 대 몇으로 가져갈까요? 몇 대 몇? 일반적으로요. 8대 2였어요. 누가 팔을 먹어요? 지주가 팔을 먹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렇게 갔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만석 이상이 이제 여기 되면 이때 최국선이라는 분이요. 80% 소장료를 받았는데 이때부터는 얼마였냐면 50대 50으로 갔어요. 자, 50대 50이에요. 그러면 소장농의 입장에서 50대 50도 좋은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내 놈이 커져요, 안 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어떻게 될까요? 더 증가돼요. 그렇게 증가되니까 누구도 수입이 늘어나요? 여기도 수입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하나 더 있어요. 뭐냐? 만석 이상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5대 5에서 몇 대 4로? 6대 4, 7대 3으로 소장농에게 더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 되면 만석이 넘어가는 이제 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 사람들에게 돌려줬어요. 자, 그랬더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를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 주면 더 큰 부를 얻는다는 사실을 1600년대에 이미 깨닫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고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땅이 제일 어떤 땅이 좋고 어떤 땅이 안 좋은 거는 누가 제일 할까요? 지주가 할까요? 소장농이 할까요? 소장농이 알죠. 그러면 내가 땅을 갖고 있더라도 아니면 어떤 땅이 있을 때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을 팔아야 한다면 누구한테 갖다 팔 것 같으세요? 최부자한테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좋은 땅이 가겠죠. 이게 선순환의 구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유대인들은요 경제 교육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시키죠.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요. 이때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하나는 시계, 하나는 토라라고 하는 성경을 주고요. 또 하나는요 돈을 줘요. 자, 시계는요 시간을 잘 아껴 써라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토라를 주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도록 성경을 연구해라 라는 것이고,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줄까요? 얼마 돈을
친척들이 모여서 돈을 줍니다. 얼마 줄 것 같으세요? 자,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인식 때? 100만 원. 아, 조금 더 쓰십시오. 2억. 아, 너무 많이 쓰네. 중산층 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가 저기 그 친척들이 모아서 준대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예. 아빠로부터 13살 때부터 아빠로부터 함께 투자도 배우고 돈을 불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억대 자산가로 변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되면 그때부터 뭘 할까요? 대출 받아가지고 뭐가 될까요? 학자금 대출해서 빚쟁이가 되죠. 이게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해요. 그리고 용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르쳐요. 그래서 만약에 용돈 기입을 하지만 돈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때에 같이 토론하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 교육을 시켜요. 여기 아주 다르다. 예,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요, 첫째, 나의 상품에 뭘 담아라? 가치와 정신을 담아라. 둘째, 연결해라. 은유를 알면 돈이 보이고. 셋째, 고객에게 드림과 나눔을 뭐해라? 실천하라.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의 비즈니스의 가치와 정신을 담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은유를 알면 길이 보여. 연결하는 거예요. 셋째는 뭐 하면 될까요?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라. 이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핵심이 있는 거죠. 나는 뭘로 장사하다. 뭘로 컨셉이 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옷을 입히는 게 뭐다? 여기다 옷을 입히는 게 뭐다? 이게 브랜드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세 가지 정신과 나의 핵심과 브랜드. 예, 여기 옷을 입힌다. 그래서 이 브랜드만 강의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를 만들고 마케팅하고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행위를 다 뭐라 들어간다?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송수진 우리 대표님은요. 그 매장에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그렇죠? 예. 거기도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브랜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를 알고자 한다면 뭘 보면 알아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요. 거창한 명품 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라이프 스타일 안에 있는 들어가는 모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손님이 딱 오면 아, 손님은 지금 어떤 브랜드를 입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브랜드를 잘 살펴보면 손님은 어떤 취향을 좋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돼요. 그렇죠? 자, 왜냐? 패션, 먹는 음식,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사람과 맞닿아 있는 브랜드는 그 사람의 성향을 그대로 다 뭐하고 있다? 녹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유튜브 채널을 뭘 하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성향인지 사람인 것들을 알까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예. 아주 편해. 그리고 아주 이 유튜브는요. 지능을 발휘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거기에 따라 자기 알아서 다 맞춰서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는 21세기는요. 브랜드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의 그 가게에 브랜딩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요. 소비자와 모함으로 진심으로 소통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뭐다? 브랜딩이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브랜드 하면 뭐가 떠올라요? 브랜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장병민 교수님 브랜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비바가 떠올라. 지금 비바 옷을 입고 계신데. 자, 브랜드 하면요. 여러 가지 다 뜨겠죠. 나이키, 아디다스, 삼성, 애플 다 떠오르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가게와 브랜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웬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브랜드를 신경 쓰지 않는 가게는 언젠가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게 나가기가 뭐라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수가 잘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국수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기보다는 이때부터 뭐 하면 좋을까요? 브랜드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만드는 브랜드는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요게 좋습니다. 요게 좋습니다. 첫째, 고객 스스로 지인들에게 뭐 한다? 홍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요 이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위기 상황에서도 꾸준히 매출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광고하지 않아도 신제품을 뭐하나? 믿고 사요. 여기에 다 뭐다? 브랜드의 위력입니다. 위력. 여러분 애플 신제품 나오면은 막 의심하세요? 안 해요. 삼성 그 신제품 나오면 막 의심하고 막 사세요? 아니에요. 믿고 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지도록 하는 게 다 뭐다? 브랜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가게를 보이고 싶은가를 고객 관가 만들어가는 것이 다 뭐다? 브랜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있어요. 브랜드하고 매출은요. 브랜드가 있기에 뭐가 있어요? 매출이 일어나고 매출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가게 주변에 거대한 대기업의 브랜드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심정일 수도 있어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심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의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거대한 대기업이 있더라 하더라도요. 그런 대기업을 이기면서 아주 자리 잡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브랜드 있으세요? 여러분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다 이거 뭐예요? 다 대기업 거예요. 아시죠? 뭐가 있을까요? 네, 성심당.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또 요즘에 이게 많이 떠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런던 베이글. 들어보셨죠? 엄청나게 유명해요. 예, 여기 이게 런던 베이글인데요. 이 런던 베이글에는요. 런던이라는 컨셉과 베이글이라는 것만 딱 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지금 엄청난 대박이 났어요. 대기업 오너들도 와서 이게 몰래 빵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핫하죠. 여러분, 요거는 잘 아시는 BHC인가 뭔가 그거예요. 669인가? 이거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통닭집이에요. 숨어 있는 집. 저는 어디 갈까요? 일로 가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집의 이름이 진짜 숨어 있는 집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어, 훨씬 좋다라는 것도 느껴지거든요. 우리 동네 대기업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 바로 여러분이 매장이 한두 개 있을 때부터 뭘 하는 게 중요해요? 브랜드를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제2의 성심당이 되고 싶다면 사람들이 왜 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게를 브랜드로 만드는 5가지 원리를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장님이 먼저 브랜드가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그 사장님은요.
우리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 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잘 만들고 오래 지속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누군가. 이게 있어야 오래 가요. 그래서 나는 누구지라고 하는 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잘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나는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내가 책에 저자라면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라는 것들을 알아보는 거. 두 번째는요, 자기다움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한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매칭 파트너를 구하는데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제 매력은 잘 모르겠는데요. 친구들에게는 뭐 괜찮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요. 상대방을 편하게 해준다는 성격도 좀 있다는 말도 들어요. 두 번째는 저는 이 A라는 사람보다는 상대방을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유행에 민감하고요. 핫플레스도 잘 다니고요. 뭐 스타일의 그 유행도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저는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요리도 좋아하고요. 데이트를 한다면 예쁜 사진도 찍어주고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유행도 좋고 핫플레스도 좋아하지만 저는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면 이미 그냥 좀 자연스러운 쪽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세 사람 중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파트너로? C요? 왜요? 네. 컨셉을 정확하게.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할까? 만약에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면요. 내가 일부러 매력을 숨기지 않는다면 너무나 무난해요. 특별한 인상을 주지 못해요. 자, B라는 사람은요. 만나는 날부터 저는 A라는 사람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신을 막 비교하면서 어필하죠. C라는 사람은요. 그냥 많은 사람 경우 C를 선택해. 왜? 저는 내가 누군지 잘 알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뚜렷하고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브랜드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느냐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다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에 맞춰서 뭐가 돼요?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공함으로 뭐가 일어나요? 구매가 일어나고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다움이 있으면요, 유행 타지 않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가게보다 나으니까가 아니라 우리만의 컨셉이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요. 우리 손수진 사장님은 가게는요. 저희는 산모 이렇게 하는데 특화됐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산모가 아니라 참 통증 아프신 분들 거기에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이 그래서요. 우리 가게에 맞는 방식으로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가게와 맞는 브랜드와 연결하는 뭘 만들어줘라?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줘라. 죄송한데 우리 손순진 우리 저기 대표님의 거기에는요. 내가 아파봤으니까라고 하는 브랜드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이랬어.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한 얘기가 고객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야기 힘은 뭐하다? 강력하다.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도 제가 손수진 우리 대표님의 놀랬던 거면 자기의 그 가게의 노고송도 있지. 또 아파봤지. 또 그리고 컨셉이 명확하지 하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 파워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브랜드의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요. 고객이 브랜드를 뭐해요? 쉽게 기억하고 입소문 내기에 유리한 소스가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두 번째는 고객의 브랜드에 뭘 알려줘요?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매개가 돼요. 인간적인 뭘 해요? 관계를 맺도록 도와줘요. 많이 맺으시죠?
관계, 오늘 손님들하고 인간적 관계 많이 맺으시죠? 예, 맞아요. 세 번째는요, 이해가 있으면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를 정체성을 한결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네, 진솔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맥도날드라는 곳에 이런 얘기 있어요. 보성 녹돈 버거 이거 왜 나와요 갑자기? 다른 거 없어요. 맥도날드는 외국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 브랜드가 이 보성이라고 하는 농가랑 연결하면서 뭐 한다?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 또 있어요. 맞아. 대파도 있어요. 대파도 있어요.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왜 했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이 돈 쓰고. 진도 대파 왜 했을 것 같으세요? 그쵸? 같이 상생한다. 아시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고용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뭐다? 브랜드에다가 뭘 한다? 스토리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를 한 줄로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가게를 한 줄로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우리 손수진 우리 거기 대표님이 가게는 한 줄로 설명하면 아직 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래요. 예. 자, 저는요 한 줄로 설명은 요게 딱 생각나요. 바로 극한 직업에서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 영어 대사예요. 근데 이게 하도 유명해져 가지고요.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애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요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가게를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고객 입장에서 뭐가 매력적인가? 헬스 마니아들이 인정한 천정 한우. 국내에선 청정 한우만 취급. 어느 게 더 좋으세요? 헬스 마니아죠. 자, 누구나 잊지 못하는 맛집. 시험을 포기하고 비빔밥을 전부 전수받은 사장님의 맛집. 네, 뭐 어떤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러피안 라이프 스타일의 편집숍. 나고집. 나만 아는 고깃집. 어느 가 더 끌리세요? 나고집이 끌리죠. 여기에는요. 무형문화재 김종훈 선생님 쯤 만든 주물판을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결국 뭘 확보해라? 단골을 확보해라라는 거죠. 브랜드는 결국 사장과 직원 고객들이 함께 키우고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브랜드는요. 가장 큰 장점은 고객하고 직접 뭐 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뭘로 만들 수 있어요? 펜으로. 그래서요. 가치 취향과 초개인화 시대에서는요. 브랜드하고 펜은 앞으로 더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애플의 장면이에요. 애플 그 핸드폰 구매하는 사람들 와서 와 환호하고 막 그래요. 일본에서도 이거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백화점은요 VIP 마케팅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집중하는 것보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의 80%가 어디서 온다? 20% 고객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펜은요 스스로 가게를 홍보해줘요. 펜은 가게가 힘들 때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돼요. 그리고 한 명의 펜이 10만 명보다 강력한 팬덤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 한 명이 소중하다. 한 명부터 시작하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팬에게는 뭘 줘라? 소속감을 줘라. 그리고 따뜻한 뭘 나눠라? 인간미를 나눠라. 자, 여러분의 브랜드를 파워 있게 만드는 5가지. 첫째, 사장님이 먼저 뭐가 되라? 브랜드가 되라. 두 번째, 자기다움을 찾아라. 셋째, 이야기를 만들어라. 넷째, 한 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5째, 뭐라고요? 펜을 만들어라. 감사합니다.